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레터 K는 지난 수요일부터 저출생 고령화 위기 대응 특집 인터뷰를 연속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머지않아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노후는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한 분들 많을 겁니다. 건강은 나빠지고 소득은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도 점점 단절되는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즐겁고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을지 노후 설계 전문가에게 직접 얘기 들어봅니다.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연구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은 여러 자산운용사 임원 지내시고 네. 제도권 금융에서만 거의 50년 넘게 일하셨어요. 네. 현재는 노후 설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은퇴 이후의 삶, 노후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신 계기 뭔가요? 예, 제가 주니어 시절에 일본에서 한 8년 근무를 했는데요. 네. 우리보다 20년, 30년 앞서가는 일본 고령 사회를 본 거가 네. 영향을 줬고요. 또 2000년 초에 일본의 베이비붐 1세대 제가 1947년생인데요. 네네. 그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은퇴 관련 책이 많이 나왔는데 그걸 또 한 20권 읽어본 것도 도움이 됐고요. 그렇군요. 또 제가 투자 교육 일을 해왔는데 주식 투자를 왜 하시냐고 우리나라, 일본, 미국에 물어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 질문이라고 하냐 돈 벌려고 하지. 근데 미국에서는 노후 대비를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네. 그게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때부터 노후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본 금융계에서도 일하시면서 일본의 고령화, 저출생, 노후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걸 이제 직접 보셨을 텐데요. 일본에서 앞서 일어난 문제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선 이제 일본의 주택 가격이요. 네네. 제 동경 근교에서 살고 있는 제 지인이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에 산 거가 3억 6천까지 올라가지고 네. 근데 지금 제가 2달 전, 3달 전에 물어보니까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리지 말지 한다고 그러거든요. 10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또 일본의 빈집이 5년 전에 849만 채인데 작년에 900만 채로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10년 후가 되면 세 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된다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줄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약간 근데 집값의 폭락 뭐 이런 거요? 이런 것도 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혼자 사는 노후. 그다음에 100년 동안 뭐 하고 살 건가. 또 퇴직 후에 부부의 화목 문제. 그다음에 일본에서 지금 간병 대란, 돌봄 대란 이런 게 사회 문제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도 지금 그런 시설, 그런 요원이 앞으로 부족하게 될 거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앞으로 예측이 되는 거죠. 지금 아주 관심 갖고 지금 이 프로그램 듣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점점 심화되면서 50년 뒤엔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이런 예측도 나옵니다. 그 대표님 보시기에 저출생 현상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 그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관계에서는 네네. 우리 사회에 이제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 저성장 결핍의 시대. 예. 그런데 이제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네. 매년 10%의 성장을 했거든요. 네네.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살았는데 몇 년 전부터 4%, 3%, 2%뭐 마이너스 성장, 작년에 1%, 네. 금년에도 어려운데 이 장기적으로 이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애를 많이 낳아야 되고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노동인구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은 우리가 1955년에서 60년 그 베이비붐 세대 그때는 6.3명씩 낳거든요. 출산율이. 그 무지막지하게 출생한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네. 작년에 0.72명, 금년에 0.68명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네, 그래서 뭐냐면 더더구나 이 고령화 이게 속도가 우리가 너무나 빠르다는 게 문제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돼서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30년 저 고생을 했는데 우리는 25년 동안에 진행이 되니까
정말 일본,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을 해가면 되지만 우리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을 해야 되니까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이게 우리가 예. 그냥 느슨하게 있을 때가 아니군요. 네. 자,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고 이제 자녀 사교육비, 주거 등의 지출이 많아서 노후 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실제로 네. 대표님 보시기에 한국에서의 노후 준비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지금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주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이제 늦었다. 와서 들으니까 예, 결국 그게는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죠. 네, 지금 그 노인 빈곤율 이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40.4% OECD 가입국 중에서 1등이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그걸 공포스럽게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상대 빈곤율이고 중위소득 우리가 346만 원인데요. 그거의 50%면 173만 원 이하로 사는 네네. 사람을 이제 빈곤층이라고 그러는데 농촌에서 173만 원 있으면 그게 빈곤층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10억짜리 집이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은 이게 빈곤층이거든요. 그거를 과감하게 국민연금에 저기 주택연금에 가입을 해서 받게 되면은 예. 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영목이지나 뭐 이런 그렇죠. 거요? 5억짜리 집만 해도 100만 원 넘게 받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결국은 생각을 바꾸면은 여러 가지 돌파구가 있다. 네네. 그리고 또 준비 못했으니까 뭔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네네. 그런 준비를 하게 되면은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대비는 하되 네. 생각을 바꿔서 방법을 찾자 말씀해 주셨고요. 네. 강창희 대표님께서는 노후 불안을 딱 세 가지로 정의하셨습니까? 그 세 가지가 뭐죠? 예, 뭐 저뿐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 첫째가 돈, 네.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 네. 예, 그러니까 돈, 건강, 외로움에 어떻게 대비를 할까? 이게 노후 준비가 되는 거죠. 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 건강, 외로움, 노후의 3대 불안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우리가 돈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예, 정년 이후에 뭐 가장 만만한 게 연금 생활을 넉넉하게 할 수 있으면 아마 제일 안정될 겁니다. 근데 네.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말씀대로 됩니까? 선진국은 네. 부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 네. 최저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 독일 노인들에게 매달 주 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60, 70%, 7, 80%인데 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29%밖에 안 되거든요. 10명 중에 3명도 될까 말까요? 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아주 일부밖에 없으니까. 네. 보통 사람이 받는 게 국민연금인데 그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노령연금이라고 그러죠. 몇십만 원이라도 받는 사람이 68%고요. 네. 더 문제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월 60만 원 미만이 74%.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참 그 말하기 그렇지만 껌값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고 퇴직연금도 뭐 이렇게 가입자 수로 적립금을 나눠보니까 네. 평균 4,800만 원 정도, 개인연금도 계좌당 한 1,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다 받아봤자 1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있는 게 달랑 집 한 채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집 얘기하셨는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 가구의 실물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1%라는 통계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도 또 많지만 그래도 집 한 채는 갖고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에 있습니다. 네. 근데 대출 받아서 어렵게 산 집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락하기라도 하면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말씀대로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네. 특히 노인분들은 80, 90%가 집 한 채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있는 게 집 한 채밖에 없는 분이라면은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3억짜리라면은 주택연금 가입하게 되면 72만 원씩 매달 받을 수 있고 네. 5억이면 한 1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생활비가 도달이 되면서 혹시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세상 떠날 때 양도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동산 비중을 낮춘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또 해결 방법이 있다. 네. 네. 자, 금융자산 비율 높인다고 이제 그 가정을 했을 때요. 네. 이른바 또 리스크가 없진 않습니다. 네.
은행 예금은 안전성은 있지만 돈을 불리기엔 좀 역부족인 측면이 있고 네. 주식 같은 금융자산은 불확실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뭐 일반 개미들이 관리하기 쉽지 않다는 이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이런 리스크는 어떻게 좀 완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 네. 투자라고 하면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측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매 그냥 예측 그러는데 네.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한 거다 노력은 하지만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돼 있고 빚내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네.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래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으로 하라. 그래야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우선 빚내서 하고 있죠. 그다음에 묻어두기는커녕 우리나라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의 매매 회전율 1년에 몇 번 사고 파는가 네. 68번을 세고 판대요. 68번. 예. 그러면은 그게 성공할 가능성도 없고 그다음에 그 이러다 보면은 일에 소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돼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우선 이 마음가짐 이 원칙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야지 네.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강창희 대표님이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지금 설명을 해 주시다 보니까 청취자들의 문자가 막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미경 님이 주식 투자에서 손해보기 쉬울 것 같아 걱정이에요. 네. 역시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빚내서 하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샀다 팔았다 해서도 안 되고 근데 그 원칙을 얘기하면 다들 웃습니다. 올라요 떨어져요 그 얘기만 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답답하죠. 네. 윤의식 님은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다 보니까 노후 대비는 사치라고 느껴집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건 퇴직 이후 예. 내 자산의 얼만큼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여부 아닐까요? 그래서 퇴직 이후 노후자금 운용 원칙 예. 뭐 이게 요런 건 좀 원칙을 지켜라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우선요 퇴직을 하고 나서요 네. 주식 투자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한꺼번에 늘리겠다는 생각을 첫째 버려야 됩니다. 네. 뭐냐면 퇴직하게 되면은 이 생활비가 뭡니까 저 월급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그 남은 돈을 운용하는 단계가 되는데 지출 규모를 줄여야겠네요. 세계 평균을 보니까 모아놓은 노후 자금의 연 4% 이내에서 꺼내 쓰세요. 네. 1억을 모았으면 400만 원 이내에서 그래야지 30년 40년 꺼냈으니까. 그리고 남은 돈은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니까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3%거든요. 그러니까 한 4, 5% 욕심내더라도 6% 정도 네. 되게 보수적으로 하세요. 그러는데 주식으로 튀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또 하나 2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능하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안 꺼내 쓰는 노력, 덜 꺼내 쓰는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나중에 또 병이 걸릴 수도 그렇죠. 있고. 연금 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퇴직하면 절약해야 되잖아요. 예, 60, 70% 수준으로 절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해가지고 50만 원 벌든 100만 원 벌든 근로소득, 그러니까 연금소득, 절약, 근로소득으로 2단계에서는 안 꺼내 쓰는 노력을 하고 근로소득 있으면 또 보험비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3단계로 가는 게 70대 후반, 80대 초반인데 네. 그때는 뭐 예금 같은 확실한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쓰다가 세상 떠나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질문 드릴게요. 홍콩 지수 편입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있었을 때 알고 보니까 이 상품이 예.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네. 고령 투자자들에게 지인들이 이 펀드 좋다더라, 보험 좋은 게 있다더라 권하면 이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네, 네. 고령 투자할 때 주의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요. 홍콩 지수 편입 ELS 같은 경우에는 네. 뭡니까 조건이 있거든. 단서 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홍콩 ELS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주가 지수가 5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네. 이런 단서 조항이 있는데 그 단서 조항을 잘 모르고 샀거나 또는 어떻게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50% 떨어져요. 이 말 듣고 샀다가 낭패를 보기 때문에 이 단서 조항 네. 이걸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책임져 주는 저축 상품인지 네. 내 책임인 투자 상품인지를 또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정확히 봐야겠네요. 그다음에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회사가 어딘가 사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운영사. 예. 예. 그다음에 자기한테 적합한가. 이 직장인이 무슨 옵션이니 선물이니 이거 샀다 팔았다 하고 하면은 이게
일도 못하고 네. 실패 보거든요. 네, 그런 그렇군요. 그 자기한테 맞는 건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수수료. 수수료. 예. 0.5% 차이만 나도 5년 10년만 큰 차이를 내기 때문에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가입할 때 그다음에 예금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예요. 네. 우리는 그걸 물어보고 사는 사람이 한 명 100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막 질문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37님. 주식 장기 투자라고 하면 몇 년 정도 보고 해야 하는 건가요? 이건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 장기 투자는 몇 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제값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 3년은 최소한 봐야 되는 거죠. 네네. 1248님은요. 네. 전 노후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데 네. 1억 단위라도 주택연금에 해당될까요? 뭐 이렇게 아무리 싸도 해당은 되죠. 해당은 됩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돈 문제 주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한 5분밖에 시간 안 남았지만 네. 지금부터는 돈 이외에 뭐 건강이나 외로움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제 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나도 100세까지는 살 수 있겠다. 이걸 대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평균 연령에 맞춰서 하십니까? 우리가 평균 연령에서 내 나이 뺀 만큼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예.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 확률, 그걸 20% 생존 확률 연령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게 1980년생 경우에 44세인데 남자는 100살, 여자는 102살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산다고 가정하고 그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4222님이 노인이 되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이가 드니 자꾸 여기저기 아프고 우울증까지 와서 고생스럽네요. 제 가슴이 철렁합니다. 있는 건 친구밖에 없는데 돈과 건강이 없으니 걱정입니다. 흐흐. 우선 그분이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네. 노후의 3대 불안, 돈, 건강, 외로움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네. 돈을 버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또는 그걸 겸한 활동이든 예. 소일거리가 가장 중요하다. 소일거리요? 예. 그 소일거리를 뭔가 갖는 게 건강에도 중요하고 네.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리스크 그 자체는 사실 건강 관리인데요. 기본적으로 그죠? 건강 관리고 아팠을 때 대비할 관리 최소한의 잘하고- 돈은 있어야 될 것 잘하고 같아요. 잘하고 그다음에 네. 중대질병보험 하나쯤은 들어두는 게 좋은 거죠. 중대질병보험 하나쯤은 네. 들어줬으면 좋겠다 말씀이시죠? 네. 어쨌든 우리가 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옆에 가족들 수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친구들과의 관계도 참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싱글의 시대,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된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나 이런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대표님.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노후 준비를 위해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 한 가지 짚어주시면 어떤 말씀 하실 수 지금 있겠어요?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직장 네. 생활 시작과 동시에 3층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일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거기서 자기 100세 시대는 오래오래 일해야 되니까 네.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 네. 인적 자본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자,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신 노후 준비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적어도 이 시점엔 꼭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골든타임이 있나 이런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50대 초반엔 꼭 이거 시작해야 한다. 혹은 60대 초반에 시작해도 좋다. 뭐 이런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말씀드린 20, 30대는 30년금 꼭 드는 거고요. 예. 40대는 자녀 리스크하고 건강 리스크를 대비하는 거고요. 50대가 되면 퇴직을 앞두니까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네. 부채 많은 사람 빨리 빚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밖에 없는 그 가정은 반반 정도로 어떻게 부동산의 비중을 줄일 노력을 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퇴직하고 나서 뭔가 일을 준비하는 거. 그게 50대가 할 일입니다. 5, 60대가. 혹시 20, 30대에게 뭐 노후 준비 그럼 좀 웃을지 모르지만 네. 20, 30대에게 한마디 하고 싶으시면 아까 어떤 말씀드린 게 예. 3층연금 꼭 가입하는 거고 예, 예. 자기 몸값 높이는 인적 자본 투자를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라.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최근 2024년 고용 패널 조사 학술대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청년 3명 중 2명은 부모에게 얹혀 살거나 따로 살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이른바 캥거루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한국 뭐 기본적으로 자녀 양육비 지출 굉장히 큰 나라인데 네. 그렇다면 자녀와의 관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도 네. 자녀를 또 떠안아야 되는 이런 관계 네. 교육비 투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에 애들이 어릴 때
자립 교육을 제대로 시켰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데 자녀에게 네. 지금 캥거루는 성인 전체로 314만 명이니까 이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면 자녀가 아무리 그러더라도 네. 연금은 매달 나오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연금이 또 중요한 겁니다. 아, 연금은 중요한 거다. 네. 그리고 자녀들과도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근데 자녀 그 리스크를 이게 방어하는 방법은 40대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네. 이미 노인이 되고 나서는 참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는 거죠. 빨리 준비하는 게 좋은 거네요. 예. 말씀이.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나로도 씨가 공원 같은 곳에서 실버 근로하는 분들 정말 존경스러워요. 폭염 조심하세요. 1507님이 지역마다 있는 노인복지관으로 오세요. 걱정이 훨씬 줄어듭니다. 뉴스레터 K가 준비한 저출생 고령화 위기 대응 특집 인터뷰 강창희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